PD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정말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과음을 해서 눈을 떠보니까 여기 리조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그냥 과음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사실 감동적인 게 제가 6월 6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3일 후면 이 일을 한 지 만 딱 10년이 됩니다. 네. 그 10년이 중요한 것까지보다 10년 전 6월 6일 현충일 날 저는 그 이천에 있는 배우조선이라는 회사의 연수원에서 신입사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그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지윤이 엄마가 점심을 먹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봤더니 제가 이 맨하튼 제안을 듣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회원가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유자격이라는 걸 매달 해야만 되는지 알고 그 15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고 15만 원이 아니라 하여간 그 100점 그때는 유자격 100점이었는데 100점 그 15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 배주원 사장 여기서 말하는 지윤이 엄마는 배주원 사장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집 큰애가 저희 큰애랑 친구거든요. 형부, 송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에 합류할 것 같아요. 함께해서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술을 한잔 먹다가 감사를 표했어요. 배주원 사장님한테. 왜냐하면 엊그저께 신도림역에 앉아서 저녁 9시에 제가 하루에 밥을 한 번 먹는데 저녁 그래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묵을 하나 사서 이렇게 먹고 서 있는데 토스트도 맛있어 보여서 토스트를 사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어. 밤 9시 양복 입은 남자가 어두컴컴한 신도림역 앞에서 이게 쭈그리고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으면 이게 상황적으로는 슬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 토스트를 먹고 지하철에 온다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정확히 제가 34살에 야쿠르트라는 회사를 나왔거든요. 굉장히 기획실 회장님의 지금 회장님, 현 회장님의 최측근으로서 일을 했는데 사표를 나왔어요. 저희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근데 작은 의협심에 이거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건 그래서 나왔는데 막상 사표를 내보니까 덜컥 겁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뭐 이런 게. 그래서 우연히 어묵을 먹으러 갔는데 그 어묵 사장님 아버지한테 이 어묵 가게를 물려와요. 길에 노점상이에요. 노점 깡통 같은 거. 근데 그때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거라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가 너무 부러웠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도 시스템이라. 근데 제 신도림에서 그 먹었던 그 어묵집에 뒤에 써있던 막 방송이 많이 나온 어묵집이더라고요. 30년째 2대에 걸쳐서 그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옛날 10몇 년 전 제가 회사를 나왔을 때 이런 어묵 가게 시스템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를 표할 때 배주원 선생님 제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게 됐다는 거. 네. 어제 있었던 일을 차마 아내한테 설명을 못하고 아직 많이 혼났습니다. 뒤지게 혼났어요. 강의 술 많이 먹었다. 네, 한번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정확히 제가 설정을 하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 목적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트워크 사업은 쉽다. 아시겠죠? 네트워크 사업은 쉽다. 네. 네트워크 사업은 간단하다. 뭐라고요? 간단하다. 이걸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공의 8계단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거만 하시면 된다예요. 좀 다르죠? 이걸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요거만 하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저 벌개의 그림에 계신 분처럼 된다라는 걸 목적지로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 한 50여 분의 시간의 설명이 그렇게 진행될 거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과 목표, 혈당, 명단작성,
목재. 예.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리면 저걸 다 한번 8개를 외워보십시오. 의외로 쉽진 않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1년 걸리더라고요. 이걸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다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8계단을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임영진 사장님이 아까 꿈목표 호텔에서 만남 초청까지 했던 저는 5번부터 8번까지 할 건데요. 오늘 물끄러미 임영진 사장님의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오랜만에 들으면서요. 아까 미국에 본사에 가면 사진이 걸려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더 박수 쳐드리고 싶은 지금 임영진 배전 사장님의 사진이 제일 앞쪽에 걸려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렇게 가시면 지금자 순서대로 이렇게 앞쪽부터 쭉 하거든요. 우리 그룹의 리더이신 임영진 배전 사장님 사진이 전세계 27개국의 사업자 사진들 모임 속에 제일 앞자리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TP란, 자, 먼저 제가 제 꿈이 이제 남은 여성의 꿈이 뭘로 기억되고 싶냐면 유명 강사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요. 말을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 작가로서 기억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막 열강을 토해내도요. 가끔씩 어떤 생각을 명쾌하게 그 아름다운 19절로 딱 써내는 글을 보면 좌절되더라고요. 1시간 떠든 나의 감동을 한 2-3줄에 담아내는 작가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와 관련된 근데 장성수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충 하나 아시죠? 저 혼자 불걸릴 일이 없다. 그 안에 뭐 천국 몇 개, 벼락 몇 개. 그 시인이 어느 모임에서 책 모임에서 작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작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한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지금 작가가 아니에요. 왜 작가가 아니냐면 작가란 그분이 딱 정의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글을 쓰는 사람. 너무 단순하지만 매일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예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뭘까요? 네트워크 사업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해더라도 5번인 STP를 안 한다면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자라는 건 매일매일 STP를 하는 사람. 맞습니다. 예. 새로운 시스템이 제공되는 자꾸 뒤돌아보네요. 예. 매일매일 STP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의 STP 자료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낡았죠? 안을 들여다보면 뭐 세포에 털이 있고 발견되어 있고 뭐 이런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설명 자료냐면요. 임영진 사장님의 자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요. 뭐 낡은 우리 설명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들춰보면서 얼마나 많이 정성스럽게 사람들 설명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럼 STP는 여러분 우리가 막 실력을 늘리면 막 설명을 청산유수 잘하면 효율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 결과를 담보하는 건 횟수에 비례한다. 우리가 완벽한 설명이 없거든요. 가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더라고요. 공부한다라는 말 있죠. 공부한다는 말. 그래서 나 공부가 다 끝나면 누구한테 얘기할 거 이러는데 공부가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한다고 미루신다. 그래서 완벽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가서 STP는 무조건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STP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사업을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품 설명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건강 정보를 주는 거예요. 좀 수월해요. 그리고 사업 설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비전을 주라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 스토리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 내가 내 STP에서 좀 적어놓으세요. 꼭 기억해야 뒤에 정리하겠지만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설득해서 먹게 만들고 내가 설득해서 사업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아까 배재현 사장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했다라는 게 금연이거든요.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을 하고 나잖아요. 다 들었다는 거야. 초대가 안 되더라고요. 또 누군가와 더 영향력 있는 누군가 만남을 할 때 너무 충분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어지지 않더라. 우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STP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구와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뭐라고?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활용한다. 그래서 카탈로그라든가 문집을 계속 지금 이명사의 강의 속에서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이런 도구가 있고 이런 도구가 있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훨씬 효과적으로 STP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STP를 할 때 기운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믿음과 확신이 충만할 때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처형이 우리 손인사님의 친구가 저희 처형인데 저희 집에서 수십 번 저와 제 아내가 누구랑 통화하고 설명하는 걸 옆에서 집에서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메나텍에 대한 이 관심이나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근데 하루 인천센터에 딱 오셔서 세미나를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다영이 아빠한테 100번 듣는 거보다 여기 와서 여러 사람과 같이 들으니까 훨씬 믿음이 간다. 그래서 뭐예요? 난 믿음이 안 간다는 소리가? 근데 그게 초대와 이 강연의 모임의 그 어떤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요,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되면 나의 믿음이, 나의 확신이 흔들림을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STP를 할 때 근데 여러분이 언급을 좀 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유통을 풀어주셔야 돼요. 유통. 그래서 유통을 어떻게 풀어주냐? 유통을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 뭐냐면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가격이 과도하게 쓸데없이 비싸다. 더 싸게 공급될 수 있는데 비싸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 편견과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실제로 유통의 변화와 흐름을 보면 훨씬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놓치냐면요, 여러분. 단순 고객, 나 어디가 살 빼고 싶어서 만났고, 아니면 무슨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메나텍을 만난 분들에게 건강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면 싸게 드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짜로 드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수입이 될 수 있는지 보상까지도 길진 않지만 짧게 끊임없이 정보를 주셔야 된다. 이제 후속 지원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최고의 사업 설명은 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STP를 누군가 할 때 내가 다 설명해놓고 한 2시간 설명해놓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들으러 오실래요? 그러면 다 들었는데 여기서 하는 것도 이렇게 긴데 끌려가면 얼마나 길겠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초창기에요. 한 2시간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지루하지 않게 내 나름대로 유머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2시간이면 끌려가면 몇 시간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STP 할 때 목적성을 좀 잊지 말자. 우리의 목적성은 뭐다? 초대다. 어쩌면 STP는 관심을 유발하게 하고 초대가 최종적인 목표다. 이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PD들이 PD 서밋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되게 경건해요, 분위기가. 네, 제가 지금 말을 생각이 오래 들었던 분은 제가 지금 말이 엉키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너무 신중하고 경건하셔서. 예, 그 PD 서밋이라는 데 갔는데 네트워크에 굉장히 오래한 고수가 강연했었는데 전체에게 따라야 돼요. 따라해서 I don't know. I don't know. 이걸 한 10번 시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4, 5년 전만 해도. 당신이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 초대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강력한 마이스토리만 있으면 돼요. 그 내 얘기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지고 내가 비전 받고 내가 봤던 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한 후에 근데 내가 살이 쏙 빠졌는데 조금 잘 모르겠어. 대충은 알게 돼.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 했을 때 이 방법을 쓰라는 거죠. 아이돌. 너무 지금 생생히 기억나고요. 우리는 횟수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액션, 5액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PD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PD 도전자들이 지금 5액션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명을 만나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 자꾸만 왜 내가 설명하면 안 먹죠? 우리 파트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누구한테 되게 화났대요. 왜 화났냐 그랬더니 자기 없으면 못 산다는 절친이 있대요.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오고. 근데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품을 이렇게 권하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확신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이 전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마이스토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STP 전에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막 가방을 여는데 되게 덥네. 죄송합니다. 막 가방에서 잘 찾아지지 않고 꺼내지지 않고 어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STP 갈 때는요 딱 열어서 첫 번째 거 딱 꺼내서 이런 식으로 잘 준비돼 명함부터 해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TP를 할 때 보면 내 이야기 말고요 상대방 얘기도 좀 많이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가 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요즘에 좀 제가 조금 남 얘기 듣는 게 좀 능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다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찾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분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보험 세일즈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비록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권하러 왔다가 아니면 보험업을 권하러 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누군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누군가 이런 정보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제 명함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명함을 2-3장 정도 드리고 와요. 지갑에 넣고 계시다가 정말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되시면 저한테 누구 소개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은혜 사장님한테 명함을 제 걸 드린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은혜 소개 제 명함 위에다가 그분이 그 명함을 받았을 때 그럼 내가 근데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 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걸 꼭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명함을 그냥 주는 것보다 이은혜 소개 이렇게 써놓으면 명함을 이은혜 소개라고 얘기해 이분한테 전화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써서 드리니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성공의 8계단 중에 5번째 계단에 올랐습니다. 이제 6번째 계단인데요. 후속 지원이라는 겁니다. 후속 지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이명훈 사장님이 이 후속 지원 강의한 내용이 좋은 게 있어서 좀 넣어봤는데요. 후속 지원의 정의가 이런 거예요. 광고. 여러분 우리는 광고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광고. 우리는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광고비를 회사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업계에서 쓰는 팔로업이라는 후속 지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추적, 사후 점검, 후속, 기사 뭐 이런 건데 무슨 내용? 1. 이미 광고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미 광고한 거의 효과를 높이는 추가 광고를 할까? 후속 지원. 내가 한 번 했었잖아요. 2번째. 그 광고를 본 잠재 고객에게 추가적인 카탈로그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내서 한 번 더 추가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한 번 더 시도하는 일체의 어떤 우편물을 더 보내는 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4번째, 마지막.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행동. 이걸 근데 다 우리 얘기인 거죠. 다 우리가 요 해당됩니다. 그래서 후속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강한 고객에게 첫 번째 제안 후에 재접촉을 하는 걸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다. 근데 후속 지원의 중요성이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속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후속 지원은 그동안 좀 메모해 놓으실래요? 후속 지원은 그동안 나의 노력을 거두는 시간이에요. 내가 애썼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수확하는 시간이 후속 지원인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한 걸 얻습니다. 근데 이 후속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작심삼일이 굉장히 과학적이란 말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머릿속에서 그 시도하는 게 3일이 되면 그 호르몬이 없어진대요. 적어도 누군가가 나 이거 먹어볼 거야, 이거 다이어트 해볼 거야 라고 작심을 했을 때 3일쯤 지나면 결국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속 지원을 해야 되고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대부분 여성분이 많으신데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처음부터 마음에 속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신기하네.
아까 첫 강의에 우리 신현진 강사님이 하도 이 남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듣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공적이에요, 공적. 이 뭐냐면 자주 보면 친숙해진대요. 자주 보면 호감 간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연인이나 부부 이런 거 보면 이 처음에는 호감이 없었는데 자주 보다 정들고 친숙해지고 호감이 가고 신뢰가 갔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여러분 제품 설명을 하면 고객이 생기지만 후속 지원을 하면 매니아 고객 내지는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해서는 우리가 호기심을 얻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에게 후속 지원을 하면 그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에 나아가서 이제 결심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후속 지원이 가장 중요하더라. 아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후속 지원의 결과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이 남들이 화창한 그 사려고 드리고 다닐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건요, 여러분을 여기에 오시도록 한 분들의 후속 지원의 결과다. 그래서 아까 베베 뭐죠? 베베 무슨 사건? 베베 김 사건? 그게 후속 지원인 거예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첫 강의를 듣는데 다 후속 지원의 결과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을 거르는 건 후속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팁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30일 골든 타임 룰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우리 세일즈나 여러 비즈니스에 쓰는 건데요. 단순 소비했던 소비자가 끝나느냐, 열혈 매니아로 만드냐는 30일에 달렸다고 합니다. 왜 30일이냐? 첫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제품을 먹고 다른 추가 주문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재구매를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좀 헷갈리네요. 첫 구매가 이루어진 가장 높은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사람들이요 만족도를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면요 잊게 돼 있어요. 가장 만족도가 높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만족도가 높을 때 소개가 나오거든요. 잊혀지면요 소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집중관리의 의미가 뭐냐면 3회 이상, 적어도 한 달 안에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고. 숫자로 한 달 안에 3번 정도 이분을 미팅장에 오게 한번 해보자는 목표를 세워보자. 한 달에 우리가 있는 그 미팅이 어려우면 2대1 미팅이라도 어찌됐든 이 사람을 한 달 안에 미팅장을 와보게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나는 한 달 동안 최소 한 7번 정도는 이분을 만난다. 어떻게든 만나본다. 이렇게 우리가 타겟팅에 목표를 좀 세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 카톡방 같은 데 이제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후속 지원할 때 활용해야 될 것들, 첫 만남에 활용해야 될 게 뭐죠?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시키고 거기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폴더별로 어떤 내용이 있음을 안내해 드려야 되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은 카톡방을 만들고 전체 클린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자별로 클린방이 있는데 여기는 정보를 그분에게 일반 정보를 보게 해주는 방이고요. 작은 카톡방에서 개별 교류를 합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어떤지. 그래서 저도 한 20명, 30명 정도의 고객을 월에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MBA를 들어오고 이분들이 와서 우리 여기 몇몇 분들은 그 처음에 고객으로 시작한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와 2대1 미팅을 주선하는 거고요. 최소 2회 이상 우리가 제품 체험이나 이런 특이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주에 통화도 자주 하고 카톡 같은 게 있잖아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 후속 지원 대상자와 친구가 되어보자. 다 앞에 내용이 친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면 잠깐 만나고 싶은 그런 최고의 후속 지원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지원의
결과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 작은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농사냐 사냥이냐. 여러분 뭐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농사예요. 사냥은 결과가 즉각 나오고 되게 커 보이기도 합니다. 농사는요 1년 정도, 심지어는 씨앗을 심어 날 때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나무가 되는 과정이고요. 이 나무가 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대요.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포도가 열대요. 근데 그 나무는 뭘로? 씨앗 하나로 시작됐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계산을 해봤냐? 씨앗 하나를 시작했는데 4,500송이잖아요. 4,500송이 중에 40알 정도가 달려있다고 치고 한 알에 씨가 2개씩만 들어있다고 쳤을 때 몇 배냐? 36만 배의 결과를 얻는 거죠. 이 농사가 갖고 있는 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냥처럼 하나 잡고 둘 잡고 셋 잡고가 아니라 이제 큰 변화가 없는 한 해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앞전에 강의한 이명민 사장님이 그렇게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성공의 8단계를 해서 이제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속 지원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가 후속 지원에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공의 7번째 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공의 7번째 계단은 상담입니다. 상담의 목적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담은요, 내가 무슨 뭔가를 검토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일을 경험한 분을 통해서 내가 시행착오, 나의 로스를 줄이기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상담이에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면 뛰수록 목적지랑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들여서 무료 컨설팅 시간이고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요, 어떤 정보를 아는 거, 우리 스폰서가 어떤 정보를 나보다 많이 아는 거에 대한 감동보다도요, 지혜롭고, 이 지혜 있죠, 지혜. 이 지혜는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인간사에 대한 지혜, 관계에 대한 지혜, 이런 지혜를 정말 받아 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이 상담은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팀워크가 형성이 되죠. 모임은 반갑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과 방법에 따라, 그런데 문제는 상담이요, 방식과 방법에 따라 결과치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온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다이어리를 판매하고 여러분, 다이어리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이어리의 정기적인 나의 상담 일자를 제일 먼저 적어두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리에 스폰서 상담 일정이 있는지, 아까 성공의 8 액션, 성공하기 위해서 8가지 액션을 해야 되는데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왠지 나는 한 것도 없어서 상담받을 것도 없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상담을 받다 보면 상담할 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월초에 한 달을 정리해보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그래서 3일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초 상담, 그 다음에 주간에 또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하면서 전환되면 줌으로라도, 전환되면 전화라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미팅 나가면 우리 미팅 있는 날 이제 미리 좀 30분, 1시간씩 일찍 스폰서랑 상담하는 시간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정기적인 시간을 하시는 거고요. 수시 상담은 이제 어떤 내가 궁금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는데, 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새로운 후보자가 있거나 그분의 회원가입이라든가 등록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략에 있어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그렇게 사업 가지가 펼쳐지거나 진행이 되면 나중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좀 잘못 구성했다 이런 시행착오인데, 그러면 너무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정말 경험이 많은 스폰서와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요, 저 다이어리 안에 이 안에 필요한 다양한 상담에 필요한, 저걸 다 써야만 상담한다가 아니고요. 우리 다이어리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양식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걸 그냥 세워나가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의 양식들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다이어리를 채워나가면서 다이어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써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상담의 내용들을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월간 상담 계획도 이렇게 다이어리 안에서 잘 작성.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다이어리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다이어리를 100% 쓰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유 없이 그 안에 들어간 게 없어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걸 100% 못 쓰고 있다면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진땀을 되게 더운데요. 이제 마지막 복제입니다, 여러분. 자,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여러분? 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예. 그리고 참고로 내가 내신 춤을 여러분 살짝 크게 안 쉴 거면 살짝 이렇게 내려서서 내가 내신 숨을 좀 가끔 안 마시도록 잠깐 내려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졸림이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 진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쉴 산소결핍으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하시거든요. 좀 살짝 내리셔서 심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중간 정리 하나만 해드릴게요. 성공의 8단계라는 이 내용은 다단계 네트워크 비즈니스만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도 강사를 도전하고 강사를 할 때도 했었어요. 꿈과 목표를 세웠고요. 그 꿈과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TV도 끊고 책도 더 열심히 보고 결단했어요. 세 번째 명단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강사다 보니까 명단 작성이 뭐겠어요?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교육 담당하는 선후배 이름 리스트 적기 시작한 거예요. 명단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만나러 갑니다. 나한테 강의 주세요. 만남했어요. 그리고 STP 했어요. 나 이만큼 강의 잘하고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STP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 번 가면 안 되니까 계속 카타락 보내주고 후속 관리 했어요. 근데 상담 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대일에 가끔 선배 강사들이 조언을 해줘도 정말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진심 어리게 상담 안 해줬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성공의 8단계에서 일반 비즈니스 차이 나는 건 뭐냐면 7번, 8번이 있다는 거예요. 상담, 복제가 있다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다. 아무도 저에게 진심 어리게 저의 그 성과에서 상담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복제가 안 돼요. 우리 이명진 사장님이 네트워크를 맨하튼가 16년 정도 하셨는데 그 16년의 한 노력만큼 그만한 노력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만한 노력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강남에 갑니다. 그것도 10시까지 도착하려고 봐요. 저는 9시가 아니라. 그래서 러시아를 피해서 가는데도요 버스가 꽉 찹니다. 이게 출근 시간대 타면 9시에 강남에 도착하면 타려면 한 7시 반이나 7시에 타야 돼. 그때는요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광역버스가. 근데 9시쯤 8시나 8시 반쯤 차를 타도요 여전히 꽉 찹니다.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죠. 어떻게 매일 이 출근을 하면서 살지? 과거에 그러고 살았거든요. 길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에만 3시간 가까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하고 삽니다. 노력하고 사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복제예요. 나와 똑같이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결과가 그가 거기까지 성공하게 만들어준 후에 그동안은 우리가 투자해야죠. 파트너한테, 조직에, 시스템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온전하게 일어선 순간 그분을 거기까지 가게 만든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복제예요. 이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책 오늘 같은 내용이 여러분 우리 강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명쾌하게 못 해드리는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안 돼도 그냥 된다고 해주세요. 네. 네트워크 사업은 쉽다 어렵다? 쉽다. 간단하다 복잡하다? 간단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다 읽어보면 되니까 복잡하게 느끼는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복잡하다고 느끼면 내가 사업을 엉뚱하게 하고 있다. 이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있다 시스템. 근데 그 중에 계속 반복되지만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 저는요 여기 막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력히 권하는 제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10번만 읽어보십시오. 처음 읽을
때 며칠이 걸리지만요, 2번, 3번 읽으면 몇 시간이면 10번을, 한 번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읽었던 책이니까. 근데 읽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8페이지에 네트워크 비즈니스 특징이 뭐냐면 복제와 확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강사로 10년 전에 메나텍을 만날 때요, 이명진 배조원 사장님보다 수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쯤 버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버신대요. 실버 PD였으니까. 근데 제가 그보다는 좀 더 벌었어요. 한 1,5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강의하면서 월에. 꽤 잘 받는, 강의가 연중 많이 차있는 그런 강사였습니다. 일단 단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번다는 생각에 이 사업의 메리트를 못 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바뀌는 거고, 저는 확장이 안 되는 게 한 달 내내 돌아야 1,500인 거예요. 몸이 둘로 갈릴 수도 없고요. 확장과 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명진 사장님 아래로 뭐 500, 600, 1000씩 버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복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제 수입을 그냥 훌쩍 능가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가더라고요. 이게 네트워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일즈 성공의 열쇠는 판매 능력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세일즈, 보험 세일즈나 세일즈예요.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안 사려고 막 갈등하는 사람한테 사게 만드는 게 성공 요소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성공의 열쇠는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아까 첫 번째 제안이 뭐라고요? 저 책을 10번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만 더 제안 드려볼까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첫 고PD 세미나를 8월인가 갔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PD 세미나 12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 PD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로 제가 12번 안 빠지고 갔어요. 12번째 되는 달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막둥이 유도분만 하는 날이 토요일날 잡혔더라고요. 딱 그날. 그래서 그날만 못 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PD 세미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모아낼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온라인 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대신 줌으로 할 때도 인천센터, 부산센터, 강남센터, 이 센터에서 모여서 들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참석을 12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결심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 드려봐요.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보시겠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저한테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박수 치면서 약속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진짜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근데 두 분은 뭐 12번 중에 뭐 10번을 오거나 9번을 오거나, 그 신기한 건 그렇게 뭔가가 타협이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요, 이게 그 몇 달이 밀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뒤로 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최우선순위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무슨 성경을 어느 분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주 귀한 단어 하나를 얻었어요. 제 머릿속에 어떤 애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죄악이라는 표현으로 쓴대요. 근데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이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그게 이제 죄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근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표적을 정확히 정해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로부터 빗나갈 때 우리의 어떤 실수와 죄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의 표적, 아까 이명희 사진 속에 표적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메나테크 안에서 명확히 내 사진이 저기에 걸려보겠다라는 확신과 믿음, 그 표적을 명확히 선택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PD 세미나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면요, 이후로는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계실 겁니다. PD가 어떻게 고PD 세미나를 빠지겠어요? 프론트 PD가 어떻게 고PD 세미나를 빠지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가 좀 잘못됐다. 화수는 코칭하고. 예, 여기서부터 할게요. 복제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원본이 되자. 이 성공자의 원본이 되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이 복사를 하다 보면요, 복사하는 걸 계속 복사하는 걸 또 넣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 흐려지죠. 근데 어떤 복제는요, 점점 진해지는 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흐려지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공의 요소는 아주 간단한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차이인 거죠. 복제의 원본이 되자. 그 복제의 원본에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회사, 제품, 성공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제품 좋아요, 회사 믿을만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말은 하지만요 그 믿음의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 그 믿음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더라. 여러분들 확실하게. 두 번째, 어떤 비전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나의 비전의 크기, 우리 배주원 사람의 비전의 크기. 이런 행사를요 문학경기자라는 수만 명이 들어가는 데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10년 전에 그 말을 허름한 그 치킨집에 앉아서 같이 들을 때는요 그러면 크게 가져야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근데 해가 가니까 어머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비전의 키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월별로 매달 정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안 세우면 파트너도 안 세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애프터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도 끝나면 이제 각 그룹별로 모여서 오늘 들은 소감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하느냐, 플러스적인 말을 하느냐, 마이너스적인 말을 하느냐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고 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객이 없음, 어떤 사업의 진전이 없음을 내 탓이 아닌 외부의 탓으로 얘기할 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내가 몇 번 정도 미팅에 참석하느냐. 사실은 제가 PD가 되기 전,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요일날 모신 지 10년째입니다. 일요일날. 그나마 지난주에 배재현 사장님께서 주셔서 좀 부득이한 일이 하루 쉬었는데 와 일요일날 한 10년 만에 쉬어보니까 오랜만에 쉬어보니까 이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전 보지 못했던 뭐를 TV 프로를 보고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보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참석해야 될 미팅, 그것은 좀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를 복장을 보니까 어때요? 멋지시죠? 옷을 나를 위해 입는 게 아니죠? 보는 사람을 입는데 나의 복장과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팅에 참석하시는데 옆에 분이 계속 핸드폰 보고 카톡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조약이라고 했어요. 이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카톡방, 여러분 있는 사업자 카톡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아침에 딱 늦어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일, 양치하고 음양탕 마시고 좋아, 그거 끝나고서 바로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 카톡방에 아침 인사를 올려주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신다는 건 박수 치세요. 다쳤어요. 내가 특히 그 파트너들 기억해요. 지금 거의 산같이 분위기의 사업자원이 하나 있거든요. 제 산하에. 그나마 누구 돌아가셨다고 글 올리면 뭐 명복을 빕니다 해도 올라오지. 그 방을 아침에 그런 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의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사업자방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보자고요. 나는 오늘 하루 저녁에 메나테크에 대해서 몇 명한테 얘기했느냐. 사실 저는 굉장히 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기로 마음 먹으면 단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리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명씩한테만 1년만 얘기하면 PD 됩니다. 고 PD 세미나 12번 오면 PD 됩니다. 그래? 하루에 3명을 이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걸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기서 부산까지 그냥 걸어가는 건 다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 성공 시스템에서 제안할 때요, 여러분, 제안할 때 제안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걸 제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사업 10년을 돌아보면.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러면 어떻게든 3명을 채워보자.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지나가다 오늘 2명밖에 얘기 못했어. 그 편의점 들어가서 뭐 하나 사면서 직원한테 명함 주고 이제 메라테크라고 아세요? 하고 내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나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내가 몇 명에게 이야기하느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분명히 파는 사업은 아닌데 고객은 필요합니다. 고객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 요소에서 필요한데, 첫째, 나에게 확신과 신념을 줍니다. 여러분, 저도 한 달에 큰 돈이 들어오고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오고 지난 10년을 하고 이렇게 예우받지만요, 가끔은 에너지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고객한테 막 심드렁했던 고객이 고맙다고 문자하고 또 누굴 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고객들이 창출되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후속 지원이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요. 후속 지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 초창기에 다 한두 명의 고객 다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씨앗은 다 똑같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객을 잘 케어해가지고 확산시키는 농군이 있고 똑같이 농사 짓는데 싹을 못 틔우는 농군이 있는 것처럼 이 고객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고객이 확산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고객을 한번 만들어보자. 1차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요. 파트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폰서를 못 믿으면 파트너도 나를 못 믿습니다. 우리 스폰서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복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함, 통일성. 제가 어저께 브론즈 PD, 우리 브론즈 PD 사장님 어제 여기 와서 1박을 하고 어제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요. 물끄러미 보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겁나 단순해요, 사람들이. 사소한데 엄청 행복해하고 겁나 단순해요. 이렇게 배고플 때 밥 차려주면 너무 막 정신없고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 그리고 이 복제에 있어서 통일성, 일관됨 중요합니다. 이 핵심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부터 빼지도 말고 놓치지 말고 그대로 반복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밀. 맞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근데 더하고 뺀다라는 게 뭐예요? 못 믿을 때 더하고 빼요. 우리 음식 솜씨 없는 아내가 음식하면 제 아내가 음식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참 큰 실수가 그러네. 뭔가를 넣어요. 넣고 빼고를 해요. 못 믿으면. 그쵸? 근데 확실히 믿음은 그런 안 하죠.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여보 음식 맛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장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공의 8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꿈과 목표,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 명단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준비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행을 하는 거죠. 만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합니다. 이게 실행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담이라는 점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방향성을 조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반복해내는 나의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걸려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저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이제 진짜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금 단계,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많은 경우가 있어요. 후속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강의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여기를 좀 벗어나지 말라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 서서 하느라 그랬네. 이게 움직이니까 사니까 내가 뒤늦게 알았네. 마지막에 나 안 비춰줘서 되니까 좀 움직일게요. 여러분 이 성공의 8단계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결심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 단계인 꿈과 목표. 이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남과 초청이 잘 안 돼. 내가 STP가 잘 안 돼. 그럼 그 전 단계를 확인해 나가는 거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정말 그냥 옷을 턱시도를 입었다, 드레스를 입었다가 아니라
저분들 표정 속에 드러난 확신과 자신감을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합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 오늘 고필리 세미나 오신 결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필리 세미나 12번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서 내년에는 저 명예의 전당에 모두 실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